오늘의 제목은요. 능력자가 여러분들 주위에 많으면 좋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PPT 나와주세요. 요즘 제가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우리 AI 비서가. 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지 마셔라 이거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막 지금 상황에 대해 좀 별론 것 같아. 우리 애터미 용어로 좀 별로다 싶으면 반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반팽이 같아. 그렇다고 얼굴에 티나고 하지 마셔라 이거예요. 사람 일은 몰라요. 특히 연예인들 박명수 가수분이 아이유 지금 최고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그 아이유가 키도 조그마고 노래는 잘하고 막 기타 치고 막 이러니까 소녀시대랑 같이 불렀는데 소녀시대가 바쁘니까 제시카 가수가 바쁘니까 대신 이제 피처링을 아이유라는 가수가 와서 했었어요. 근데 대놓고 소녀시대 제시카 내려와 이렇게 한 거야. 그 사람 앞에 아이유 앞에서. 근데 그때 신인이었죠 그 친구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무 잘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박명수 가수가 아이유 가수를 보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맨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크고 잘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별로야 판단하지 마셔라 이거예요.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아닌 사람도 깨이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릇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입 조심, 입 조심, 입 조심. 우리는 말조심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가수 중에 또 유명한 분이죠. 박진영 이분이 되게 좋은 말을 해주셔서 제가 1분짜리 쇼츠 영상을 캡처해서 왔는데 54세가 넘어서 깨달은 인맥 관리가 쓸데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아이돌 연습생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돌 이제 20대들 막 열정 패기가 넘고 30대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너무 공감돼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젊은 인재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돌이켜 보면요. 사람하고 인맥 쌓는 게 길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젊었을 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시간을 어떻게 돼요? 의외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쓰죠. 막 인맥 관리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어렸을 때 막 그랬잖아요. 모임도 가고 애들 막 술 먹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별로 진짜 친구면 모를까. 그 시간을 빼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친구, 가족 말고는 사람을 안 만나야 된대요. 우리 애터미에서 만나라 만나라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안 만나라니까 뭐야? 무슨 말을 하려고 최진아가 이걸 갖고 온 거야? 제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자기한테 투자하라. 결국 실력을 쌓으라는 얘기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뭘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없어. 그러면 인맥도 다 떠난다 이거죠. 살림을 잘한다든지 육아를 잘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타일을 잘 붙이거나 MC를 잘하거나 뭘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터미에서 점점 제가 그랬죠. 보여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향력, 개인드 브랜드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의 영향력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나의 명함이 종이가 아닙니다. 틱톡 하세요? 유튜브 하세요? 위챗 하세요? 팔로워가 몇 명이세요? 인스타 구독자가 몇 명이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 안 하는데요? 이제는 명함이 나의 개인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개인의 능력을 실력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멀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추러울 게 없어요. 오디션 성공하겠다고 운동했죠. 그리고 남들 쉴 때 겨울 동계 훈련, 하계 훈련, 그리고 애들 막 집에 가고 막 이랬을 때 운동장 뛰었죠. 그리고 대학교 가고 성인 되고 이랬을 때 가수 되겠다고 오디션 보느라고 또 놀지 못했죠. 대학교를 잠깐 들어갔어요. 잠깐 들어갔을 때 이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남자가 과대가 됐고 제가 부과대가 된 거예요. 그 MT를 처음 가봤는데 그게 로망이 있잖아요. 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남들 술 먹고 하는 거 다 뒤치락하느라고 야 정신 차려 이랬던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꽐라가 돼하고 놀아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공을 향해서 이제 제가 장학금 받겠다고 또 대학교 때도 또 저 아시죠? 미치면 꽂히는 거. 그래갖고 제가 또 1등을 해갖고 전액 장학을 받았잖아요. 근데 장학을 받아보니 졸업할 의미가 없겠네 이래갖고 제가 그때 공짜로 돈을 받았으니까 학교를 공짜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전액을 받았으니까. 그때 또 오디션을 또 엄청 다녔습니다. 이제 노래 교실 그 노래 그 장기자랑에서 용돈벌이 하면서 그러면서 기획사를 들어가다 보니 제 세월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인맥 관리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뭘 했죠? 그 시간에 저의 실력을 계속 쌓았어요. 돌이켜 보니 그 인맥이 근데 저는 사실 사람을 계속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친구가 많다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언제 깨달았냐? 결혼할 때 깨달았어요. 아, 친구 없구나. 친구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식 때 사진을 보고 사진 찍었을 때 알았어요. 다 보실래요, 여러분? 네. 이게 뭔지 알아요? 가족 사진. 가족은 엄청 많아. 우리 집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고요. 우리 신랑도 종갓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왜 이렇게 가족이 많아? 이렇게 막 물어 나오니까. 근데 친구 나와주세요. 근데 우리 신랑하고 저 둘이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뻥하죠. 근데 진짜 찐친들만 온 거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 문제가 있을까요? 큰 거 없더라. 이 인맥들 애텀에 영향 있을까? 하나도 필요 없죠. 오히려 피곤하더라.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었죠. 아, 저 때 내 친구가 없구나. 저희가 그때 500석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 쪽 250명, 여자 쪽 250명이잖아요. 그럼 그게 딱 꽉 찼는데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비즈니스 친구. 그리고 아빠, 엄마 지인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맥이라는 게 그때 너무 관리를 안 했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친구가 막 사진 찍을 친구도 없고 부를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내가 너무 잘못 살았나? 그때 그랬는데 지금 또 지나 보니까요. 굳이 필요가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실력을 쌓으면서 제가 애터미에서 이제 월 천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더 좋은 인맥이 모이더라. 그래서 실력을 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느냐에 따라 주변의 환경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더라. 그럼 애텀에서는 내가 나는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 평범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직업이 애텀이다. 그러면 직급이 높으면 됩니다. 내가 직급이 높으면 몇 년 되셨어요? 직급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시집까지 지나보면 그 영향력이 결국은 직급이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들이 내 직급이 높아지고 수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죠. 애텀에서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고도를 많이 받고 내공을 많이 쌓고 사람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내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수익을 받는 데는 저는 그냥 운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운도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갖고 왔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사람 포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이제 단시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썼거든요. 여기 안에 내용 보면.
근데 백만장자는 현재 지금 우리 돈의 가치로는 맞지가 않아요. 현대 돈으로 따지면 14억 정도 되니까 백만장자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엄청 큰 돈이었죠. 근데 지금은 안 맞지만 이거를 거꾸로 그냥 단시간에 단숨에 부자가 되는 방법 세 가지를 이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 정리가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라. 두 번째, 유망한 사업을 선택해라. 그리고 세 번째, 투자를 해라.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세 개를 쭉 보니까요. 저는 이 세 개가 다 해당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 살 수밖에 없고 점점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저는 부모님이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쫄딱 망했을 때 저는 결혼이 진짜 도피였거든요. 현실 도피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고 이랬을 때 아, 나는 벗어나고 싶어 이래가지고 결혼이 도피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 환경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 답답해. 그러면 거기서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뭐냐면 아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저는 나는 이곳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벗어나고 싶어 이게 어떻게 해서 결혼이 도피였죠. 그런데 너무 운이 좋게 신랑을 잘 만난 거죠. 시집을 잘 갔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신랑을 잘 만났지만 만약에 잘 결혼해서 만족하고 그냥 나는 그냥 룰루랄라 했을 거야. 그러면 또 우울함이 또 왔을 수도 있어요. 왜?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그 사업의 실패를 내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잘 될 때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또 다른 시스템을 안전한 시스템 소득을 계속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것도 또 보면 경험에서 우러나왔던 거죠. 그래서 나는 선택을 잘한 거는 신랑이 잘 나가고 있었을 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유명한 사업템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애터미를 선택해서 애터미를 이제 열심히 했다는 거. 지금은 또 중국 인플루언서를 해서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이게 또 잘한 거죠. 또 투자, 금투자, 뭐 부동산 이런 걸 또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어떻게 돼요? 안 될 수가 없는 환경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전 처음부터 잘 살았냐? 아니라니까요. 저는 결혼이 도피라 그랬잖아요. 그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시집을 잘 가든지 장가를 잘 가든지 어른들 말이 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 고모가요. 강남 부자 고모가 항상 얘기했어요. 곰보여도 돈 많은 사람한테 결혼하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주입 교육을 받아가지고 외모 보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까 정이 붙으니까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우리 신랑.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내가 애터미를 하면서 이제 저는 직급도 커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직업이 또 플러스가 된 거예요. 직급 플러스 내가 가수라는 게 또 플러스의 요인이 성공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만큼 그릇이 커지고 가슴도 넓어지고 한 이유가 첫 번째 바닥에 단단함은 우리 신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랑으로 인해서 그릇도 커지고 시야도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을 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 그리고 내가 벗어나고 싶어 그러면 확 바꿔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는 사람으로 연결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애터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1년 만에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고 실제 돈은 안 벌었지만 왜 직급이 중요하냐면요. 임페리얼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직급은 도전을 해야 된다. 대신 유지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직급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몇 년 됐어요? 직급이 뭐예요? 얼마 벌어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직급이 몇 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직급이 뭐예요? 에이전트. 그럼 누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아무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나 3년에서 5년 했어요. 근데 뭐 직급이 중요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우리 세계인 거고 밖에 있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를 봤을 때는 처음 딱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될 거 아니에요, 애터미를. 그러면 다 뭐예요? 마케팅 플랜을 듣겠죠.
그러면 샤를로즈 마스터는 오토가 되시면 월 1,000만 원에서 2,500을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샤를로즈 마스터가 유지가 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토가 되시면 이 얘기를 하는데 초보자들이 오토라는 말을 듣겠냐고. 안 들린다고 오토는. 그냥 샤를로즈 마스터는 원화로 월 1,000에서 2,500을 버는구나. 이것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실제 그 돈을 안 벌고 있어도 유지가 안 되고 있어도 내가 직급이 샤를로즈 마스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야, 돈 많이 버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급도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도전한 거는 전 절대 후회가 없었습니다. 도전을 하고 그다음 직급이 이제 샤를로즈 마스터였으면서 이제 가수라는 직업이 저의 성공에 좀 빨리 갈수 큰 주변에 다양한 능력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 여러분들이 나 능력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내 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러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를 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내 직급이 높아질수록 좋은 사람이 붙거든요. 그래서 제 과정 그리고 제가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제 인맥을 그때 시행착오와 제 경험을. 제가 신랑을 잘 만났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신랑이 근데 여러분 돈은요 회장님도 그랬어요.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벌 수 있을 때 빡 들어오고 평생 거를 번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우리 신랑이 16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2018년, 19년도가 피크였던 것 같아요. 제일 정점을 팍 찍으면서 그때부터 그냥 유지되면서 이렇게 하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신랑 막 했을 때 저는 바닥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그거 항상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막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저는 항상 증거를 남겨놓거든요. 우리 신랑이 그때 19년도에 하루에 1억 2천만 원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매출 막 80억, 1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자였죠. 이때 근데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그릇이 커진다는 게 주변 환경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신랑이 돈을 막 버니까 저하고 신랑밖에 없잖아요. 저는 명품을 제 돈으로 못 사요. 지금도. 근데 우리 신랑이 이때는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 원래도 그릇이 큰 사람인데 저한테 명품을 사줬단 말이에요. 이때.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구두랑 사줬던 게 이게 한 540만 원. 이러니까 선물을 갖다가 그냥 명품을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어떻게 돼요? 뿜뿜 되겠죠. 그러니까 애터미 할 때 저는 제가 항상 막 당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우리 소위 말하면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를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가겠습니다. 막 내가 이러니까 스폰서들이 와, 제가 잘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막 알아서 밑에서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가 제일 잘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런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겸손하라는 얘기를 제가 다 겪었으니까. 신랑이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포르쉐 타고 제가 꿈꾸던 차를 막 타고 명품 루이비통에다 이것도 400이에요. 그냥 갔다 하면 VIP가 돼가지고 명품에서 그냥 가면 500만 원 지갑 사고 막 선물 받고 이랬던 아이가 그릇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그냥 돈으로만 막 했겠죠. 제가 그때 돈으로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잘 나갈 때는요, 여러분 사업은요, 돈이요, 막 그냥 들어와요. 막 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막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돈을 흥청망청 써봤, 돈 쓰는 법을 모르면 제가 뭘 깨달았어요? 돈이 많다고 돈을 잘 굴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이따가도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저랑 차키와 카드를 줬을 때 저렇게 명품 사주고 애터미 사업하라고 막 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쫙쫙쫙 긁었겠죠. 근데 잘 굴러가요? 아예 안 굴러가요. 제가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돈이 없어도 우리 신랑이 그때부터 이제 카드 뺏기 시작하고 이제 소득이 이제 명품 줄고 이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저는 막 거기에 심취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에 안주하고 내가 뭔가 도구를 안 찾고 신랑만 의존을 했었으면 저는 지금도 저 망상에 빠져갖고 우리 신랑이 저렇게 나한테 명품도 사주고 나한테 그냥 막 500만 원짜리 사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야? 옷 한 벌 안 사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어떻게 실력을 키웠잖아요. 지금은 너무 당당해진 것 같아요. 여기 신랑이 저한테 잘해줘요. 지금은 이게 기울어진 게 어떻게 돼? 제가 이제 막 올라가고 우리 신랑이 저한테 이제 막 의존하고 있잖아요. 우리 언니까지도 저한테 의존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나갈 때 제가 잘했던 거는 실력을 키운 거. 그리고 제가 지금 감사한 거는 모든 경험을 어린 나이에 다 해봤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돈으로도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돈이 없어도 돼요? 라고 얘기한 거를 저도 신랑이 카드도 뺐고 차키는 제가 끝까지 잡았죠. 차키는 안 뺏기고 그리고 제가 카드를 제가 제 걸로 막 이게 빠져 있잖아요. 거의 심취해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안 나와요.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막 카드 돌려막기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벼랑 끝에 이제 막 힘들어지네 이게 아니네 나 이거 유지는 막 해야 되는데 나 이 유지 썼던 그 가닥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럴 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람 안목이 없었구나. 내가 상담 능력이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차근차근 이제 임페리얼님이 제 멘토가 되셔서 잘 방향을 잡아줬을 때 잘 듣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해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그 경험 안 하셔도 되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돈 있다고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있어도요, 사람 키우는 법을 모르면 참 봐봐요. 저렇게 명품 돈 엄청 쳐 발라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까지 애터미 안 해요, 이제. 그래도 훨씬 잘 큰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사는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장점은 있어요. 자신감을 키웠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도 기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지식이 조금 부족해요. 공부를 못했어. 머리가 안 좋은 애는 아닌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학식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투스타, 군대 투스타 그러면 사람들은 와, 또 엄마 아빠 세대는 대단합니다 이런데 저는 그냥 대단한 건 알지만 그 감동의 떨림이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삼선이야 막 이래도 대단한 건 알지만 막 우와 막 이 정치를 여자들이 잘 모르는 게 뭐야? 정치. 그다음 군대.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분들을 만나도 사실 제가 잘 못 느꼈기 때문에 그 당당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듣지 않았나 그런. 그래서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모르다 보니까 들이대고 무식했던 그 자신감이 오히려 그 사람들과 관계가 더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좀 아쉬웠던 것들, 그 제 경험들의 인맥들, 대단했던 분들, 제가 애터미 하면서 만났던 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누굴 만나냐면 애터미를 통해서 광주시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경기도 전 광주시장님이 애터미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2016년도에 세일즈 마스터 됐죠. 저는 이때는 제가 사업을 하질 않고 부모님을 도와줬을 때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보고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아무래도 시장님이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들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유도 있으신 분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비서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럼 저같이 뭐 예쁘고 일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비서 역할처럼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막 배드민턴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마워서 저한테 신발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애터미는요. 갑과 을이 바뀌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이거예요. 이분도 경험이 없죠. 저희도 경험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스폰서인데 을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님 오셨어요. 시장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돈이 있으면 다 돈 있는 사람 우리는 저도 처음에는 애터미가 돈 많은 사람을 해야겠다는 게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집중해서 관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도 혼자 직급 스스로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가시고 셀 3개월 만에 300명 가입시키시고 그리고 직급도 하고 센터도 내시고 근데 지금 어때요? 없어요. 근데 저 때는 요분이 가치관이 세다라고 했지만 이때 제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 임페리얼님이 저랑 가깝지가 않았죠. 가깝지가 않았는데 이분을 한 번도 안 뵀는데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때 이분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됐을 때, 이거는 초창기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되고 조금 한 3년 지났나? 제가 이제 그때는 사업을 했을 때니까. 그래서 임페리얼님이 내가 한번 시장 만나볼까?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이 멘토라는 거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애터미의 네트워크의 네자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도 그냥 일반 멘토. 그러니까 스승님한테는 우리가 학원비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죠. 그러니까 후원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막 우리 신랑이 막 다 해주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내 사업으로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개무시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 멋대로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폰서들도 저한테 컨트롤을 잘 못했던 거예요. 왜? 안 들을 거 뻔하니까. 그래서 시간다 이렇게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색깔이 떼는 애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해봤다고요. 그래서 그때 임페리얼님이 내가 한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상담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도 막 타라인에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약간 매칭식으로 창창창 하는 라인의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인 거죠. 이 사람의 방향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갑과 을이 바뀌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된 거죠. 이분도 아무래도 스폰서도 후원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가난했잖아요. 못 도와줬다고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분들은 너무 환경이 좋은 환경이지 우리는 다 알아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떤 생각을 해요? 위에 스폰서는 그냥 다 무시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아닌데라고 해도 듣지를 않은 시대였었어요. 저 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막 알아보고 하다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임페리얼님이 만나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차단을 했어요. 아유, 왜? 이거는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내 그릇으로 나는 우물안 개구리인데 내 생각대로 아유 임페리얼님하고 이 사람 가치관이 너무 세가지고 안 통해요. 이거는 제 기준인 거죠. 나는 당연히 이 사람이 무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비서처럼 따라다니고 이랬으니까. 근데 임페리얼님은요. 훨씬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임페리얼님이 그 상황에서 딱 얘기를 보고 우리한테 지시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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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했었으면 지금도 이분이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스폰서랑 상담을 했을 때 본인의 잣대로 생각하지 마셔요. 왜? 내 그릇은 요거예요. 그리고 나 성공자 아니에요. 당연히 나를 무시하거든. 근데 위에 스폰서를 붙였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지 말고 스폰서가 붙었을 때 내가 도와줄까? 내가 만나줄까? 했을 때는 과감 없이 붙여라.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 환경과 그 스폰서의 그 배경은 다르기 때문에 또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그때 그거를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때 차단해서 임페리얼님도 저랑 뭐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막 그냥 툭툭 던져줬을 때였기 때문에 막 후원 개념도 없고 그냥 메시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요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과외비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짜로 그래도 내가 이 가르침을 가르쳐주네, 이 방향을 잡아주네, 이것도 저는 감사했을 때 시절이어서 제 판단을 했던 거죠. 아유, 뭐 시간 내서 오셔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잘못된 판단이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게 제가 경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제 경험 토대로 실수하지 마셔라. 자기 판단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임페리얼 마스터님을 알게 됐죠. 애텀을 통해서. 큰 사람을 만나는 건 뭐예요? 제가 미쳤잖아요. 제가 미치니까 우리 스폰서 송양빈 총장님이 계속 우리 대단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제가 임페리얼님과 연결이 됐을 때 저도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였고 이게 2018년도죠. 예, 저는 이 사진이 참 좋은 게 추억이라는 게 딱 생각나잖아요. 이때 김범수 스타마스터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때 문득영 샤를로즈 마스터님이었고 이분은 지금 스타마스터님인가 되셨을 거예요. 캄보디아 쪽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미쳐 있었잖아요. 막 해외도 하고 말고 제가 이때 왜 막 미쳐 있었냐면 나 국장 가고 싶어 죽겠는데 샤를로즈 마스터 돼야 되는데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임페리얼한테 개보도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래서 막 제가 만나달라고 막 하다가 시간을 안 내주시다가 여기에 끼게 된 거예요. 여기
따로 시간은 못 내는데 여기에 올래?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갔죠. 그래서 바쁘니까 네가 한 식당 좀 잡아줄래? 이래갖고 제가 한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배웠던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고액과외라 그랬잖아요. 고액과외란다. 학원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 스폰서한테는 내가 이 배움도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저기 있을 때 먼저 나가가지고 카드로 이제 식사를 계산하러 딱 나가는데 쫙 임페리얼이 랄랄랄 이래요. 네? 그랬더니 일로 와봐.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나보다 돈 많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내가 계산한다고 이러면서 딱 계산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약간 이거 뭐야? 약간 이기. 근데 여러분 복제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굴 만날 때 막 계산하려고 그래요. 막 저보다 돈 많아요? 이게 똑같이 복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아니 이거 다 산다고? 한 번은 저는 풀로 다 사버립니다. 그거를 저는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침이 근데 저분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을까? 내가 이렇게 했어? 아니에요. 그게 그냥 우러났던 게 제 머릿속에 확인이 된 거예요. 아, 다르다. 내가 생각했던 거에 다단계의 똥밭 막 이런 안 좋은 인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 좋은 거에 우리 신랑이 막 후원하고 이러니까 이 거만이 막 가득 차 있었을 때라서 근데 저보다 뛰어나다는 걸 그때부터 제가 숙여지게 된 책이에요. 네. 예. 이렇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지갑을 열어야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충성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이게 제가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저 때 2차를 또 갔을 때 커피숍을 갔는데요. 문두경 지금은 샤론 루즈 총장님 로얄 마스터인데 그때 당시에 샤론 루즈 마스터일 때 그분의 지인을 한국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신규를. 근데 다 능력자분들이 모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다. 그분이 초보자가 딱 왔는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애텀에서 대발이다? 반팽이다 느낌 있잖아요. 능력자들이 다 모였는데 생각보다 별로인 거야. 지금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했어. 그러니까 임페리얼님은 나가서 전화 받으러 나가시고 그리고 문득연 샤론 론슨 마스터님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냥 웃으면서 별거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뭐야?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반응이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요? 왜 샘플도 안 주고 저러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제 차에서 제가 형제 라인인데 앰플을 갖고 왔고 제가 선물을 줬던 기억이 나요. 쓰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지랖도 오지랖이 넘죠. 근데 그분들은 보이니까 굳이 시간을 알아서 그 문등현 총장님한테 맡겨도 불러가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건데 나는 왜 이래? 왜 이래? 이런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도 다 막 여기서 소개받아야지 이 초보자 우물랑 개구리였죠. 그래갖고 혼자 오지랖을 떨고 혼자 앰플 새 것이 그 39,000짜리 주면서 막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득영 총장님과 저하고 사이가 엄청 좋아진 거예요. 고맙잖아요. 막 내가 샘플 갖고 와갖고 줘가지고 그것도 판매사밖에 안 되는 이제 다 그때 찍은 오토 판매사 수동 판매사였잖아요. 수동 판매사가 다이아몬드 바스터밖에 안 된 애가 막 갖고 와서 주고 막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문두현 선생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막 만나면 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있었던. 그래서 뉴질랜드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미팅했을 때 김범수 크라운 마스터님은 총단장님이 지시했을 때 막 얘기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시간 지나보면 잘했다. 저도. 그러니까 무식함이 용감했던 게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들은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굳이 막 나서서 막 집중하고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저는 병아리다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신규가 왔는데 왜 이러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 사람 너무 민망하게 왜 그러지? 이래가지고 제가 막 오지랖을 떤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병아리다 보니까 내 수준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쓸데없는 너무 병아리가 너무 무대뽀고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무지하니까 내 판단에서 내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판단이 어쨌든 그 열정과 에너지가 임페리얼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저 미친 여자네. 저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또라이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치면
오지랖도 막 있는 거죠. 막, 이, 으쌰으쌰, 막 나는 막 성공할까?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더 높은 사람인데 내가 막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막 사업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게 미치고 열정적이고 들이대면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게 나한테 인생에 도움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잘한 거는 되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병아리가 너무 쪽팔리고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들이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다음 사람. 다음 또 대단한 분은 누구였냐?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그릇이 커지고 성숙했던 거는요. 그 과정 속에 그 만남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릇이 커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커진 건 아닙니다. 이분은 박기춘 의원님이세요. 국회의원 3선하시고 이분이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무총장에 그리고 또 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 지금은 제가 이제 공부가 돼 있거든요. 와, 진짜 대단했는데 사실 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국회의원 3선 요 정도. 아, 뭐 대단하긴 하겠지. 근데 우리가 정치인들 욕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다단계 이미지처럼 저도 그냥 정치인들 뭐 똥번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랬어요. 문외했죠. 막상 만나면 사람들은 막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를 그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의 아드님이 결혼했을 때 그 서울에 엄청 차가 많아가지고 그 교통이 막힐 정도로 대단했던 분인데 무지했죠. 참 저도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이분을 이제 후속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능력자분들은요.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애터미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그래서 우리 엄마랑 저랑 작전을 뭘 했냐면 저는 이분을 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소개를 받으려는 목적이 더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들어야 이건 괜찮겠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본인의 얘기가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상 보라면 보시겠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나 지금도 잘 나가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여러분, 이게 지혜로워야 돼요. 능력자는 능력적 맞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을 짰던 게 이분의 별장을 갔을 때, 우리가 영상을 보는 척, 라이브로 보는 척을 하고, 마사지 팩을 막 했었거든요. 엄마, 입을 막아. 그래서 이거 여러분 꿀팁인데요. 말이 많으신 분들은 피로폭탄 마스크팩 있죠. 입을 붙여버리면 웃잖아요. 말 못하잖아요. 말하려고 그러면 주름 생겨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 한다 라이브 한다 하면서 입을 막고 피로폭탄을 붙이고 영상을 틀었어요. 회장님 강의로 짧은 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분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입을 막으니까 듣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응? 애터미가 뭐 칫솔을 그렇게 많이 폈어? 그러면서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만들려면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지. 언니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지혜로움을 발휘한 거예요. 그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다. 라이브 할 시간인데요, 언니. 그럼 이거 체험해드리면서 틀어놓게요. 이러면서 키우면서 듣게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의 통해서 조카가 소개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을 만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의원님, 나라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저도 너무 당당하고 막 국회의원의 삼선이 대단하다는 걸 이제는 잘 알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국회의원 삼선 그래. 뭐 그래. 요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니까 대단한 거 알아. 근데 뭐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무식함이 용감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나라에서 다 하는 거, 저 애터미 한다고, 저 다 하고 있다고. 막 이러니까 의원님이 물음표가 생기게 된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물 세트도 하시고.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큰 손이기 때문에 선물을 하더라도 500만 원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한데
그냥 무식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분에 맞게끔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다. 왜?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은 뭘 고민하겠어요? 수출, 세금, 일자리 창출 아니에요? 그걸 탁탁탁 집었더니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럼 날 여기다 뭘 도와주면 될까? 이 생각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장의 지혜로움입니다. 저도 이런 큰 사람들도 만나고 현장도 부시고 무식한 소리도 해보고 막 들이대보고 이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졌죠. 입 조심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우리 유명한 또 회장님 한 분 계시죠. 정래정 회장님. 포은 정몽준 선생의 가문인데요. 정몽준 선생 그러면 또 모를 분들도 계셔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거 배운 거 아세요?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의 충신이에요. 그 종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도 자존심이 엄청 세고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잘한 건 뭔지 아세요? 들이대가지고 저분을 가입시켰어요. 가입을 시키고 한참 지나서 이분이 중국에서 사업하시고 이러다가 중국이 오픈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파트너에 후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런 능력자분들이 막 알아서 했기 때문에 회장님 충성 막 이럴 때요. 이때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비서 노릇을 했겠죠. 그래서 이분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 그래서 KBS 본부장을 컨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학원비가요. 70만 원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내주고 제가 거길 가서 막 컨택을 하러 가려고 했다고. 거길 갔죠. 근데 그 사람을 좀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잘 안 커진 거예요. 막 회장님이 그리고 거기다 막 30만 차차차 매달 막 2천만 원을 원화로 계속 유지하면서 1년 만에 국장을 가셨어요 또 1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 그리고 중국 오픈되게 큰 손들한테 보낸다고 컨테이너로 선물을 보냈다고 해모임을 3조 기업 회장님들한테 그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돈으로도 안 되는 경험을 그때는 해봤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랬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어휴 그러니까 샤론 로저버스트밖에 안 되지 막 이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후원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형제 라인이었잖아요. 내 파트너도 힘들어 죽겠는데 형제 라인까지 케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버겁겠죠. 그러다 보니 제가 비서 노릇만 한 거지 이분이 막 밥도 스폰서들이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었어요. 이분이 다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장님 충성 이랬겠죠. 그러니까 각각 우리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무수리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이분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사업 마인드 네트워크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고민이 너무 생겨가지고 그때 한날 정말 이건 결단을 내야겠다. 그러면서 저도 이게 무식함이 당당하죠. 저도 이 자존심도 엄청 세요. 저도 이게 아니다면 아닌 길을 무척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종이에다 쓰고 이거 사인 안 하면 나는 여기 이제 안 온다. 이러고 회장님한테 회장님 앞으로 개무시하지 않기. 그리고 파트너 앞에서 무시하지 뭐 구역 예배 가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지 않기. 막 이러면서 막 써놓고 사인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랑 대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고 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뜯어먹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도 항상 얘네들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많고 여유롭고 성공하신 분들은. 당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딱 했는데 아니야. 그럼 확 과감없이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 너무 순수했죠.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사람을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너무 나를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거 사인 안 하면 나는 후원 안 하겠다 하고 갔는데 그때부터 웃으면서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과인치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성장을 하게 됐고 이분이 그때 저한테 계속 뭐라고 했냐면 해외를 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된다. 애터미니만 하면 안 된다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애터미니만 했거든요. 그 오히려 스폰서가 파트너가 더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이분이 봤을 땐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 밑에 능력 있는 사람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본인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고 진짜 진실되게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사람이 좋으면요. 좋아합니다. 그때 제가 이분과 신뢰가 쌓였던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사인까지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저 안 합니다 하면서 250만 포인트 막 해서 그럼 넘치게도 하지 말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할 거면 250은 넘치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사인까지 하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대단한 분이 또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넓은 다양한 분들 만나잖아요. 제가 또 군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 사실 저는 교회에 부정도 많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투스타님이 오시다 그랬을 때 그냥 투스타 군대는 잘 모르니까 현직 투스타인데도 군인들의 거기 그냥 대빵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막 너무 부러워하고 이러지만 저는 투스타 오는구나 이 정도였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삼촌을 찍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 없었을까? 일요일을 시간을 빼야 되니까 뭐 제가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빨리 후다닥 밥 먹고 밖에서 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모르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쓰리스타가 됐어요. 쓰리스타는요, 대한민국에 30명도 안 돼요. 그 우리나라에 5천만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30명 안팎이니 얼마나 대단한 분과 제가 지금 영광의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저 사진이라도 남기면 정말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분들은 어떻게 돼요? 막 답답하지 여자들이 너무 이 정치 그다음에 군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대단한 걸 영광인 거를 이게 나의 앞으로의 신뢰,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주옥 같은 사진을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에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님 어때요? 대단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와 하늘 같고 너무 부럽고 이런데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이 이제 애터미 막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임페리얼림을 붙여도요 저 같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월 1억 5천? 와닿지 않는다고. 돈 많이 벌어? 근데 물음표. 돈 많이 벌어? 그런가 보다. 이거라고. 이 떨림이 아는 만큼 느껴지는 거예요. 애텀에서 우리는 아니까 우리 임페리얼림을 붙이면 이 사람이 귀를 열고 막 폭발하겠지? 그거는 우리 생각. 왜? 전 다 겪어봤잖아요. 저렇게 대단한 분들을 만나도 뭐 이거는 애터미 안 하면 꽝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만 커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붙이면 내가 대단해서 이런 줄 알아.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바닥을 닿게 하는 거는 우리의 역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깨이고 뭔가 터득하려고 하고 뭔가 배우려는 자세가 됐을 때 대단한 임페리얼리 높은 직급자를 붙이면 그때는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때는 폭발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못 모르고 막 임페리얼리만 붙이면 막 우와 알아서 뛰겠지라는 게 저의 실수였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그랬는데 저렇게 대단한 분들을 만났는데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함에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라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회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안 한다고.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무식함이 용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알았으면 겸손하게 했겠죠. 말을 안 했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저런 분들도 오히려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노래만 한 순수함에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 때가 묻지 않고 참 열심히 한다. 그 열정에 저를 되게 예뻐했었어요. 지금도 예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능력자들이 주위에 많아지려면 내 직급이 높아야 되는 거 그리고 나의 직급이 높던지 아니면 나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든지 왜 한국에서든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직업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의사예요 검사예요 판사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와 이러잖아요 내 직업이 높
높은 직업이든지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든지 또는 내가 애텀에서 직급이 높든지 그 전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남 탓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빨리 거절해서 애터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직업, 학력, 외모, 나이 안 따진다 이거예요. 꾸준히 해서 내가 직급이 높아지면 동급이다. 여러분, 돈이 최고잖아요. 자본에서 내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이러잖아요. 기업을 최고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하면 되죠.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 후원하면 존경받는 리더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에서는요, 여러분, 음, 애터미에서는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남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저렇게 높으신 분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잘 그래도 웃으면서 저를 이뻐해줬던 이유는 순수했던 거. 열정이 넘치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때가 묻지 않았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뻐하고 도와주시려고 했고 저의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겠다. 이게 성숙해진 거죠. 근데 제가 좀 미성숙해요. 왜? 이 뭐에 꽂히면 거기 외에는 잘 몰라요. 우리 신랑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너는 초등학교 수준도 모르냐 이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아는 것만 빡싹 알지 그 외에 모르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해요. 뭐 어떡해. 내가 미쳐있으면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데. 두루두루 하면 좋죠. 근데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는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도 나의 실수다. 내가 더 큰 세상, 더 많은 리더를 키우고 싶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하고 싶으면 내가 더 알아야 되는데 그냥 노래면 노래밖에 모르고 요거면 요거밖에 모르고 이랬던 애가 이제는 깨달으면서 성장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스스로가 깨닫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는 미리 공부하는 것보다는 들이대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성숙해지는 스타일이라서 요렇게 했더니 안 통하네. 저렇게 했더니 깨졌네. 이렇게 쪽팔리네. 이거를 시간 지나면서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데이터가 남들보다 내공이 센 거예요. 왜? 나는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현장에 부딪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고 이거를 너무 감각적으로 이론으로는 알려줄 수 없지만 이 본능적으로 이 부분 도와주면 끝나겠다. 이 부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너무 감각적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죠. 이거는 이론으로 가르쳐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됩니다.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공부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같이 해서 내공을 쌓으셔야 돼요. 결국은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선밖에 못 가요. 내가 더 뛰어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더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밟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릇이 커진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누구를 만나도 나 이런 사람도 만났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누구한테도 여유가 생긴다 그러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막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막 성공하고 싶어서 저 때는 거의 2019년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정 있고 의지 있고 에너지 있는데 힘이 막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해도 막 우원님 나라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여유는 나라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열정의 에너지 근데 그걸 좋아하셨다. 왜? 고수들은요. 순수한지 때가 묻었는지 너무 잘해요. 그 순수함에 너무 예뻐 보였던 거예요. 임페리얼린도 저를 지켜본 세월이 한 1년 8개월이었거든요. 이론으로만 계속 가르쳐줬을 때가 지켜보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거의 2년 돼갔을 때 진아는 긍정의 요소가 80%야. 그리고 착하지, 순수하지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똑같았다 이거예요. 근데 저 지금은 때 묻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들이 막 목에 핏대 세우고 할 수 있어 막 이러지. 아, 여유 있으면요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여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차잖아요. 때가 묻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을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경험 토대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은 아직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파트너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도 저한테 막 상담을 해요. 뭐 잘 나가고 지금도 막 능력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데도 왜 저랑 상담을 할까요? 여기 안에서는 제가 고수니까. 그래서 깍듯이 저한테도 국장님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요. 다른 데에서는 최고일지언정 여기서는 아직 저보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멘토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계보도 상담을 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래된 분들은 이 꼴 저 꼴 별꼴 꼴값이 수당이잖아요. 그럼 애증만개, 막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지금 단계에서는 아 사장님 이랬잖아요. 뭐 이러면 지금은 너무 이제 다 애터미 같은 마음이니까 어떤 웃으면서 아 국장님 그때는 몰랐죠. 시행착오죠. 막 이러면서 파트너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젠 다시 잘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다시 저도 이제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나는 이 사람 다시 안 볼 거라고 죽어도 안 봐. 막 이래도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시행착오 있던 걸로 다시 따뜻하게 계속 하면 그 마음이 지금은 좀 부드러워진 거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한국말로 능구렁이가 된다 하잖아요. 점점 저도 아 그랬어요? 알겠어요.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 이렇게 헬렐레가 필요하구나. 여유로움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안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용서도 필요하고. 근데 저도 막 그게 컨트롤이 안 될 때는 또 스승님이 가르쳐줘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그럼 예. 아멘. 아멘 해. 아멘. 저도 그럽니다. 저한테 막 아멘 해. 그러네. 아멘. 그러면서 또 저도 배우고. 왜 아직도 저도 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분노가. 왜? 거기 세계에 막 억울함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럼 그거를 막 이패는 더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저한테 막 누르라 그래요. 그럼 저는 막 제가 살아야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저한테 또 다시 막 들어주시다가 범사에 감사해라. 예,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말씀 또 열심히 듣고 아멘 해. 그러면 아멘 또 하고 그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저도 열심히 또 하고 반복하면서 내공을 쌓고 임페리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